원천 쌀. 매일 먹는 쌀에도 다양한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쌀에 무슨 효능이 있나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니까 좋겠죠. 좋은 거로 생각하고 먹었지 효능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껏 몰랐던 쌀의 무궁무진한 효능에서부터 내 몸에 맞는 건강 섭취법까지. 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 강지원 교수와 한국관광대학 호텔조리과 이순옥 교수를 모시고 다양한 쌀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쌀로 만드는 이색 요리법까지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의 주식 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인데 오늘 이 쌀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쌀 하면 역시 밥이죠. 근데 저희 앞에는 대체 여기 쌀이 어디 들었다는 거야 할 만큼 아주 다양한 그 네. 쌀로 만든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다 쌀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런데 심지어 쌀알이 전혀 안 보이는 요리들도 그렇네요. 많거든요. 지금 예. 보시는 건 피자고요. 아, 피자? 네, 오. 하지만 쌀이 보이지 않죠. 네, 그리고 부침개도 있고 부침개, 덮밥. 비빔밥, 예. 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양밥까지.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쌀로 만들었다는 피자네요. 네. 이 피자. 네. 교수님, 이게 진짜 쌀로 만든 거예요? 네, 네. 아무리 보아도 집에서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남으면 이제 그 찬밥이 이렇게 몰려내릴 텐데요. 그걸 누룽지로 만들어서 만든 누룽지 피자입니다. 아, 누룽지 피자. 저는 아침부터 걱정했어요. 우리 박사님이 방송 중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되시는데 걱정했는데 역시 밑에 깔으셨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께서 시작부터 지금 맛있는 쌀 피자를 시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누룽지 피자라고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좀 도톰하고 네. 위에 올라간 토핑도 다양해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드셔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을 여쭤봐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일단 표정으로만 보면은 이순옥 교수님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야, 어떠세요? 혹시 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있으신 분? 누군? 예. 일반 피자는요, 네. 한 조각 먹으면, 먹고 두 조각 먹을 때는 느끼하는데, 네. 누룽지 피자는요, 참 구수하고요, 느끼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맛이 나요. 피자 먹고 구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이상한데. 네, 너무 구수하대요. 구수한 맛이 느끼한 나요. 게 그런 아니라.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옆에 계신 분도 한번 김치도 드셔보셨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어때요? 예, 누룽지 맛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저희가 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누룽지 바삭바삭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느낌도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김치도 넣었어요. 아, 그래서 더 예. 거기 느끼하지 현미차도 않구나. 좀 드셔보세요. 옆에 있는 차는요, 현미로 만든 차입니다. 예, 그거는 현미차입니다. 아우 저는요 오늘 이거 보면서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이 저거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우 제가 뿌듯합니다 뭔지. 근데 사실요 밥하면 쌀하면 밥, 누룽지하면 숭늉이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 선입견이 완전히 확 깨져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숭늉 예. 대신 그렇죠. 현미차. 예. 지금 마주보고 아주 담소를 나누면서 아, 드시는데.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으세요? 야, 얼굴에 네. 그냥 환한 미소를 지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예. 우리가 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들을 이경혜 씨가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오늘 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바쁩니다, 제가요. 이거 챙기기가요. 자, 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오해가 있었고, 진실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네. 쌀밥은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이다.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부분은 오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 비만과 많이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긴 성인병. 한데 네. 그런데 오늘은 쌀 방송이니만큼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1번 질문에 대한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않다. 예. 네. 사실, 예. 저 걱정이 많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쌀밥은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비만의 주범이다. 또 네. 성인병이 온다 그래서 밥을 안 드시거나 너무 조금 드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날씬하고 건강하냐? 거꾸로 오히려 비만하거나 여러 가지 병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빵을 먹게 되면 빵만도 먹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밥만 드시는 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반찬 여러 가지 뭐 생선, 그렇죠. 고기, 나물, 김치, 네. 뭐 국 이렇게 어우러 먹기 때문에 영양 섭취는 고루되고 또 이 쌀은 탄수화물이지만 포만감을 많이 주고 식이섬유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그렇군요. 아하, 예. 저도 오늘 아침밥을 먹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몸에 우리의 더 좋다는 전통 식단이 얘기군요.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식단이다. 이런 말이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인데 이제부터는 밥 풍부하게 아주 그냥 배불리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밥만은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쌀은 당분 외에 별 영양가가 없다. 글쎄, 요건 제가 X일 것 같긴 한데. 저도 네. X일 것 같은 게요. 일단 뭐 백미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몸에 좋다고 알려진 현미에는 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X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떤가요? 답은 X입니다. 맞았네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쌀에는 하얗기 때문에 그냥 탄수화물하고 칼로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몸에 좋은 단백질 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이 밥의 그 전분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등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게 많았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네, 세 번째 갑니다. 자, 누구에게나 쌀밥보다 잡곡밥이 좋다. 누구에게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방청석에 아닌 것 계신 같은데요. 어머님들의 의견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쌀밥보다 잡곡밥이 몸에 더 좋다고 하시면은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나입니다. 하나, 자, 둘, 맛있는 셋. 거 들어주십시오. 셋. 윗줄은 전부 O, 네. 밑에 줄은 전부 X. 그러네요. 야. 네. 그럼 쌀밥과 잡곡밥 어떤 밥이 더 좋은가요, 교수님? 예, 답은 X입니다. 사실 뭐 누구에게나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 물론 잡곡도 좋은 점이 많지만 뭐 잡곡하고 쌀밥이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해도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 검사 받았거든요. 밥에 잡곡 안 들어 있으면은 그렇죠. 벌 받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셨죠? 예. 그러세요? 보리 심기.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보리 심기 했죠. 저도 모르게 흰쌀밥은 나쁠 거다, 잡곡이 훨씬 좋을 거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하. 정부 정책상 그랬던 거고 네. 사실은 쌀도 잡곡 못지않게 아주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쌀에 숨겨진 건강에 대한 효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쌀을 더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루 3끼 먹는 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바로 이 차트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특히 이분은 고봉밥을 드시는 분인데요. 밥이 좋다고 해서. 아유, 예. 네, 자, 첫 저기 안 번째. 좋습니다. 쌀 알고 먹으면 보약이다.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침밥을 꼭 먹자. 위장병, 빈혈,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아침밥을 먹는 게 역시 좋군요, 강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왜 위장병, 빈혈, 또 변비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침밥을 꼭 먹게 되면 식사가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딱딱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소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좋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그래서 위장병도 없고 위가 튼튼한 분들이 많고요. 네. 또 밥을 안 먹고 또 아침을 거르고 대충 간식으로 때우는 분들을 보면 살은 찌는데 빈혈이 와요. 왜? 철분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 밥에는, 쌀에는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게 되면 변비가 예방이 되고 아주 배변을 잘하게 되는데 다른 간식이나 군것질로 밥을 대신하게 되면 변비도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남편들이 간단한 빵으로 떼어주면 참 고맙긴 한데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면 또 반찬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차려드리면 좋은데 딱 맛있게 했는데 한 숟갈 뜨고 오늘 입맛이 없어 가면 정말 아우, 그 돌아가는 뒷모습에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굉장히 예. 간 큰 남편에 속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 왜 이렇게 그냥 나이가 먹어도 간이 큰지 몰라요. 우리는 주면 고마운데. 자, 그래서 오늘 네. 영양 만점 아침 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예. 우리가 늘 먹는 아침밥과는 또 개념이 다르다면서요? 네, 물론 뭐 찌개나 국 같은 걸로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가볍게 네. 두부나 된장을 이용해서 된장 덮밥을 한번 해보려고 아하, 합니다.
된장 두부 덮밥이 되겠네요. 예. 재료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 우선 이제 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거 어떤 거 들여다보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두부를 일단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프리카 조금 남아서 넣고 요새 호박도 많이 나오잖아요. 호박, 양파, 그다음에 팽이버섯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뭐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 그렇죠. 꺼내서 많이 다 다네요. 썰어놓은 예,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아침에는 또 너무 무겁게 잡수시면 안 되니까 녹말을 이용해서 약간 그 부드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거 국과 김치와 뭐 한꺼번에 다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네. 그럼 우선 이제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기를 제가 조금 넣을 거거든요. 물론 표고버섯 같은 거를 넣으셔도 되는데 네. 조금 단백질을 또 아침에 나가면 또 힘도 있어야 되니까 된장하고 이제 두부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마늘하고 생강입니다. 네. 예, 팬을 일단 좀 달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볶아지면 향이 나오겠죠? 네네. 근데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또 이제 어차피 된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단한 거부터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소고기하고 그다음에 호박이 좀 단단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볶으실 때 그냥 내비두면 이게 단백질 고기가 이제 엉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덩어리가 져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고기가 들어가고 또 그 다른 분은 고기 안 들어가니까 싸워요? 예,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덩어리를 흐트러줘야지 육즙도 빨리 우러나오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물을 부세요. 육수 뭐 멸치 국물 해도 더 좋고요. 그 이제 끓이시는데 우리가 김치를 넣으면 더 좋아요. 예. 김치를 이제 맵게 넣지 마시고 이제 네. 잠깐 흔들으셔가지고 이제 다져가지고 소금 빼고, 소금 빼고 맑게 해주시면은 이게 색감이 잘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된장을 좀 넣어주시는데 예, 집에서 이제 쓰시는 된장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왜 한국 사람들은 토장국이라 해서 굉장히 그 된장에 대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된장을 풀어주시면은 입에 넘어갈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 간도 되고 개운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면 익을 거는 먼저 익히고 나중에 저는 파프리카나 두부 같은 거 살짝만 익어도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먹어도 세게 되는 안 넣어도 거니까. 되잖아요. 네. 예, 그럼 여기 끓게 되면은 여기다가 요거를 넣어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뭐 두부가 색감 있는 거, 들어가는군요. 예, 두부, 팽이버섯 네. 또 이제 실파가 요새 또 맛있어요. 달큰한 게. 그래서 실파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글보글 바글바글 자글자글 끓으면 예,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그 끓죠? 순서가 있어요. 보글보글 자글자글. 순서를 어떻게? 잘 생각하셔야 순서를 되고 끓는 고기 순서. 볶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버섯 같은 걸 예, 버섯 이용하시면 넣으시고 되고. 느타리 버섯 넣으셔도 되고 네. 지금 요거 자체도 된장에서 약간 걸쭉한 물이 나와서 괜찮긴 한데 여기다가 녹말가루를 약간만 넣어주세요. 좀 걸쭉하게. 예. 많이 안 넣으시고 부드럽게 녹말을 넣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요. 굉장히 음식이 부드러우면서 네. 이 보온을 해줘요. 이 녹말이 이렇게 막을 씌워가지고 음식이 식는 거를 방지를 얘도 해주거든요. 쌀가루죠, 일종의. 아니요, 녹말가루. 감자 녹말. 쌀가루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쌀가루 아, 넣어도 맞아. 되는 오늘 거지. 저기니까 쌀에 대한 걸 하니까 맞아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다. 무슨 아침밥 간편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다 하실 분 있을지 모르는데 안 복잡해요. 이것만 하면 다 끝인 거예요. 아유, 하나도 안 복잡해. 아니 그러니까 밥, 국, 김치가 이게 다 되는 거니까. 그리고 끓는 동안 한번 자, 이렇게 여쭤보면 끓으면 색깔 좀 보세요. 너무 부드럽죠? 자, 마지막으로 네. 참기름 조금 넣으셔도 다 됐어요. 좀 끓이는 동안에 네, 하나 여쭤볼게요. 이 된장 두부 덮밥 참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침 메뉴로 먹는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저 지금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보니까 그 된장 그리고 두부, 그다음에 또 돼지고기, 예, 양질의 단백질에다가 또 파프리카나 여러 가지 채소들 그리고 이제 쌀도 들어있고 굉장히 그 건강에 좋은 식단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아침에 시간에 쫓겨서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조리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주 좋은 아침 메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지영 아나운서 이게 간단하니까 혼자 좀 네, 해서 네. 드시고 다니세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예. 스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도 아니고 네. 무슨 덮밥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데요. 한번 카레죠. 된장 예, 카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한번. 야, 이렇게 위에 얹어서 어머, 정말 저게 다예요? 저렇게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예. 이것만 하면 세상에. 뭐 밥, 국, 김치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요새 또 감자도 나오니까 감자도 좀 쓸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김치 넣으면 한국 사람들은 또 김치 또 넣어야지 먹은 것 같거든요. 입이 네, 개운하고 그렇죠. 그렇게 드셔도 되거든요. 야, 비비셔서. 이걸 이제 쓱쓱쓱쓱 비벼서. 예. 뭐 이제 양은 조절하셔도 돼요.
싱거우면은 요걸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아, 왜 저를 치세요? 간이 너무 딱 맞고 찹쌀가루가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고소하면서 입에서 넘김이 너무 편하네요. 그냥 넘어가죠. 진짜. 술술. 야, 이거 아이가 잘 먹겠는데 우리 아이가요? 예, 이거 어르신들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또 아침에 기침하셔서 너무 무거운 거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드시면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맛인데. 진짜 맛있다. 된장에 약간 비벼 먹는 느낌도 들고 반찬을 넣고 비빔밥을 만드는 느낌도 되고 그러나 네. 두부와 쌀과 된장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네. 이야, 이거 그만이네요. 그러네요. 예. 저는 아침에 추어탕을 먹었는데 엄마가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렇게 된장 두부덮밥을 먹었으면 금방 먹고 왔을 텐데 아쉽네요. 네. 자, 두 번째 차트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쌀은 정말 알고 먹으면 보약인데요. 그 이유가 자,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요. 비만을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밥을 먹으면 살이 더 찌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 모든 분들의 식사 일기를 적어오게 하는데 보면 밥을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살이 잘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밥을 하루에 한 번만 겨우 먹거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별로 먹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살이 더 찝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갖춰 먹어도 의외로 많이 먹어도 열량이 높지 않고요. 반면에 대충 때우는 뭐 빵이나 청량 음료 같은 거는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열량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꼭 하루 3끼 밥을 챙겨야 오히려 비만이 예방이 됩니다. 네.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너무 새로운 이론을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흥분하셨어요. 흥분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밥을 영양식으로 골고루 먹어서 3끼를 먹어서 살이 안 찐다. 근데 이거 정말 믿어도 됩니까? 지금 이경일 씨 의심이 좀 많으세요. 더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이제 이상하잖아요. 환자분들 살을 빼러 오면 밥을 3끼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밥을 안 먹어도 쪄서 왔는데 밥을 먹으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고민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멀리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 가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한국인이 아니고 백인들. 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7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한쪽 군 35명에게는 밥을 저희가 만들어서 식단을 제공을 했고요.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그냥 양식을 먹도록 했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의 결과를 봤더니 저 차트를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나요. 한식을 먹은 분이 허리둘레가.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둘레가 한식군이 확실히. 양식군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뱃살이 빠졌기 때문에 혈당이라든지 당뇨병, 또 고지혈증,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한식군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식을 자주 먹는다면, 밥 위주로 자주 먹는다면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좀 믿어지시죠? 믿음이 가시죠? 믿음이 선생님 원래 믿었어요. 평소에 믿었는데 믿음이 확실히 오늘 가는데 이제는 앞으로 3끼 식사 제가 정말 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왠지 그걸 먹으면 살찔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빵 같은 거 먹는데 그게 또 그게 또 칼로리가 더 높았어요. 네. 선생님 좀 그럼 빨리 좀 어떻게 좀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선생님.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하루 3끼 계속 쌀만 먹으면 좀 지겹다 해서 분식 같은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쌀가루로 그러한 분식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네. 또 영양 만점의 감자 부침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네, 쌀가루 감자 부침으로 한번 찬밥 부침. 예. 아니 근데 밀가루로 안 했는데 그게 된다고요? 예, 보통 이제 쌀가루를 하면 끈기가 없어서 다 이렇게 실패하신다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재료부터 좀 볼게요. 예, 우선 감자를 좀 갈았어요. 강판에서 감자 많이 나오니까 그 감자를 갈은 거고 네. 그다음에 찬밥은 이제 잘 안 먹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으로 도시락을 싸줘 줬거든요. 네. 찬밥, 그다음에 그 쌀가루,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우유를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게 되면 조금 부드러워서 드시는데도 좋아요. 우유가 좀 들어가요. 결안하고 그래서 우선 달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네. 이제 채소는요 냉장고에 있는 짜투리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도 넣기도 김치도 하는데 괜찮죠. 저기 피자에 똑같은 게 들어가서 제가 오늘은 안 넣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김치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들깨 좀 넣으시고 간은 담백하게 소금으로 이게 이제 해주시면 쌀가루다. 돼요. 예, 예. 네, 그러면 만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 감자는 보통 1개 정도 갈으시면은 이게 강판에다 갈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반죽 농도가 같아야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우유. 우유 부드럽게. 비슷한 양을 조금 꺼주시겠어요? 네. 예, 저게 커서. 예, 우유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달걀 넣으시고요. 예. 하나만 넣네요. 네. 그 다음에, 예, 소금, 오늘은 양이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제가
하나만 넣거든요. 예, 2개 넣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걸 이렇게 저어주세요. 뭐 간단하네요, 선생님. 네, 간단해. 네. 감자 하나 훅 가가지고 갈고. 감자도 전분이 있어서 네. 예, 하면은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그러면 반죽 농도 이렇게 질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자, 쌀가루 넣으시고. 쌀가루. 예, 쌀가루 넣으시면 이제 농도가 더 이렇게 돼지겠죠. 자, 여기다가 마지막에 찬밥을 넣어주시고. 찬밥. 예, 예. 이렇게 밥이 하면은 또 들어가는군요. 예, 밥은 이제 뭐 식구가 많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예. 예. 근데 찬밥은 참 누룽지 만들기 이렇게 처치 곤란이거든요. 왜 항상 예. 냉동실 들어갔다 어느 순간에 그렇죠. 버리잖아요. 네,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이게 농도가 묽은데 여기다가 이제 집에 있는 채소 준비된 네. 거. 오늘 저는 부추도 좀 넣고 없으면 호박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해산물도 있어서 아유, 돌아다니는 그럼요. 거 많으면 그렇죠. 넣어서 예. 같이 다 저 넣으면 되네요. 오징어 다리 같은 거, 뭐 또 네. 그런 거 넣어서 홍합도 좀 넣으셔도 되고 이제 네. 여름철에 식중독 때문에 조금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하시고 전부 다 넣으셔서 섞어주시면 색깔이 예. 이게 뭐 길쭉하게 해서 부침개 같이 부치셔도 돼요. 저는 한 숟갈씩 오늘 떠넣으려고. 선생님, 깨는 언제 내요? 지금 드세요. 아, 예. 깨. 바로 넣습니다. 예. 자, 요 재료와 비율은 이거 다 됐어요. 정보창고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올려놓을게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없을 때 크게 붙이세요. 선생님 오늘 시간이 없을 너무 때 크게 요리가 붓고. 간단해 갖고요. 예. 선생님 고생 별로 안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저는 그냥 놉니다. 예. 자, 그럼 프라이팬 좀 달고 놨고요. 이렇게 달구셔서 예. 이제 이렇게 수저로 하나씩 이렇게 떠서 넣으시면 돼요. 아, 전부치듯이. 예. 이렇게. 한 하네요, 숟갈씩. 예.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유, 짠. 위에다가 그거는 조금 아직 제가 아우, 시간이 이 소리 없어서 보십시오. 예, 조금 예. 붙여왔으니까 조금만 예. 이렇게 네네네. 데펴서 저는 또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그럼요. 이것도 예. 따뜻한데. 냄새가 지글지글하면서 기름이 팍 퍼지면서 집안에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들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예. 옆에 잘 보면 쌀이 보여요. 쌀밥 알이. 그리고 쌀알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드시면은 든든할 것 같고 이건 뭐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거야. 나 네 그 속에 있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침기 속에. 그리고 기름을 야, 넣으실 때 네네네. 이 위쪽에도 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밑에 가잖아요. 그러면 노릇하게 지져져요. 위에 기름이 이제 팬에 닿으면서. 선생님 예. 하나 익은 거 하나 좀 예, 그거 잡숴보세요. 어우 이거 네. 자. 먹어보세요. 색깔이 그냥 아이고 금방 되네 금방 돼. 네. 자, 이렇게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저희가 화면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쌀가루로 만든 색다른 부침개를 보셨는데 쌀 가공식품으로도 아주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별미 요리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먼저 바지락 쌀국수 채소볶음입니다. 쌀국수, 바지락, 분량의 채소, 멸치, 다시마가 필요한데요. 먼저 물 3컵에 멸치와 다시마, 바지락을 넣고 육수를 우려냅니다. 준비한 각종 채소는 채 썰어서 준비를 한 뒤 쌀국수는 삶지 않고 찬물에 30분간 담가둬야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쌀국수는 끈기가 없고 빨리 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삶지 않고요. 찬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진 양파, 고춧가루, 고추장, 조청, 간장, 소금을 분량대로 섞어 양념을 만든 뒤 채 썬 채소를 먼저 볶다가 준비한 양념을 붓고 양념을 잘 배도록 잠시 끓여줍니다. 다음으로 불려둔 쌀국수면과 바지락을 넣고 약 15초가 넘지 않도록 재빨리 볶아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주말 별미로 손색이 없는 바지락 쌀국수 채소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라이스페이퍼 꽃 만두인데요. 라이스페이퍼, 쌀가루, 쇠고기 안심, 각종 채소와 생강, 청주, 간장을 준비하고 라이스페이퍼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국자 위에 놓고 밀대로 살짝 누른 뒤 가열한 기름에 넣고 재빨리 튀겨내는데요. 한 10초 정도 센 불에서 빨리 튀겨주셔야 색감도 예쁘고요. 바삭거리고 예뻐요. 준비한 만두소 재료는 잘게 썬 뒤 센 불에 볶아주는데요. 이때 쌀가루를 넣어 만두소 농도를 맞춰줍니다. 쌀가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화도 뭐 잘 될 뿐더러 농도를 또 맞춰주고 수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튀긴 라이스페이퍼에 만두소를 올리면 손님 접대용으로도 훌륭한 라이스페이퍼 꽃만두 완성입니다. 이번엔 쌀가루 단호박죽입니다. 먼저 쌀가루 단호박 두부를 준비하고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동안 가열해주는데요. 이것은 단호박 껍질을 더욱 손쉽게 벗겨내기 위함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 단호박과 두부를 믹서에 곱게 간 뒤
쌀가루를 물에 불어 단호박과 두부를 간 것과 함께 섞은 다음 소금 간을 해주고요. 약한 불에 저어가며 끓이면 빛깔 고운 쌀가루 단호박죽 완성입니다. 쌀국수, 라이스페이퍼, 쌀가루 다양하게 활용한 별미 요리로 맛과 건강 모두 챙기세요. 네, 아유, 예. VCR 나가는 동안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선배님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먹으면 안 돼요? 막 그런 거 있죠? 정말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그 쌀알도 씹히고 네네네. 깨가 바삭바삭 같이 톡톡 터지는 게 무슨 네네. 날차이 같기도 하고 아, 야. 이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요, 이 방송할 때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맛있다 그러시네. 우리 방청석에도 지금 쌀가루, 찬밥, 감자 부침개를 맛있게 지금 들고 계신데 이게 뭐 진짜 골칫거렸던 찬밥이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 있느냐. 예. 맛이 어때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아, 그래요? 무슨 맛이 이렇게 있을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냥 감자 부침하고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틀려요. 아주 고소해요. 네. 아우 제가 공감하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콩들깨를 넣으시면 날치알이 터지듯이 이렇게 톡톡 터지고 그러니까 고소한 예, 맛이 예, 나서 예. 아주 좋아요. 또 영양적으로 좋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의 맛에 푹 빠졌다면요. 네. 이렇게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쌀은 알고 먹으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차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공개해 세 번째 볼까요? 볼까요? 네, 밥상 위의 보약 현미. 현미가요 고혈압, 당뇨, 암을 예방한다고요? 네. 제가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지금 이 벼를 수확을 하게 되면 맨 바깥쪽에 있는 이 껍질, 맨 바깥 껍질은 기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게 쌀 한 톨이군요. 그렇죠. 네. 그 밖에만 제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현미가 되거든요. 근데 현미의 그 영양소가 바깥쪽에 다 있어요. 보시면 쌀룬 쪽에 비타민, 미네랄, 네. 옥타코사놀 등 굉장히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집중적으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다 집중이 돼 있고요. 아, 그렇군요. 쌀룬 예, 배아. 쌀룬 예. 배아. 그리고 바로 껍질, 맨 바깥층 바로 다음 껍질에 이 호분층이라는 데도 여러 가지 식이섬유와 식물성 지방이 많고 맨 안에 있는 백미 쪽에는 기능 성분이 한 5%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조금 깎아내고 온전하게 드실수록 더 현미, 건강한 현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그 기능성 성분에 있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화면에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그 현미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필수 아미노산, 가바,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미네랄 등이 있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성장 발육을 촉진해주고 또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바는 혈압을 낮추고 이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는 이 식이섬유 자체가 당뇨병을 예방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동맥경화성 변화를 예방하고 있는 분들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슘, 철 같은 미네랄은 빈혈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PEP 저해 물질이라고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까지 정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미입니다. 그리고 박사님, 우리 시중에 주부들이 나와서 쌀을 도정 과정이 있더라고요. 9도, 7도, 뭐 5도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거칠수록 더 저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덜 깎아낼수록 꺼끌꺼끌하고 씹을 때 좀 힘들긴 하지만 네. 건강에 좋은 물질은 더 많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명심하실 건 아무리 좋아도 안 먹게 되거나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흡수가 안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정도로 적당히 현미나 또는 현미와 쌀을 섞어가지고 자신이 즐겨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현미밥 좋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가 잘 되게 맛있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방법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현미밥 요렇게 지어야 맛있다. 오늘 선수이신 우리 이순옥 박사님과 함께 또 선수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1단계 불리기. 네. 5시간에서 6시간 충분히. 이거 맞습니까? 예. 현미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정도 충분히 해놓으셔야지 물을 흡수를 해서 좀 밥을 해놨을 때 조금 좀 찰진 느낌도 있고요. 네. 요즘같이 상온에서 할 때는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건지셔가지고 냉장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자, 다음 봅니다. 자, 황금 비율. 이거 현미 어려워요. 대 잡곡 대 7대 3입니다. 백미 대 찹쌀 대 현미 6대 4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현미는 네? 식감이 이게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드시기는 좀 힘드시기 때문에 잡곡을 한 7대 3 정도로 섞어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찹쌀 현미 이렇게 찹쌀 좀 현미가 찰기가 또 좀 따로. 있는 거를 하실 적에는 찹쌀 현미. 예. 찹쌀 현미. 백미하고 그거를 6대 4 정도로 여기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맛도 좋고 좀 밥이 호화라 그러죠. 호화가 잘 될 수 있고요. 현미 대 70. 그다음에 여기 그 잡곡하고 3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조금 더 이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서 이게 연기자입니다. 요게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요게 연기자입니다. 백미, 찹쌀현미, 이게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입니다. 6대 4 기억하시죠? 비율이 7대 4.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팁이 있어요. 팁이. 네네네. 이거 현미 잡곡을 섞어서 드실 때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요. 팥 같은 걸 넣으시면 훨씬 더 맛도 좋아지고 그 팥의 전분으로 인해서 목을 넘기실 때 좋아요. 거기 게스트 팥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3단계 밥짓기. 전기밥솥에 2번 치사. 이게 2번 치사가 됩니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밥솥에 밥을 지시면 굉장히 찰지고 속이 고루 있기는 하는데 이게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껄끄럽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솥에다 밥을 지시면 좋은데 일단은 그 물을 30% 정도를 더 넣으셔야 돼요. 백미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전기밥솥에 하실 적에는 일단 섞어서 어느 정도 끓잖아요. 뜸을 들일 때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다시 짜작하게 좀 넣고 다시 뜸 들이는 식으로 하시면은 현미가 잘 퍼지고 다른 쌀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서 아주 맛이 좋은데요. 물은 조금 더 넣으셔야지 돼요. 맵쌀과 찹쌀은 6대 4 정도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정리 안 하셔도 되겠죠? 간단하죠? 5시간, 6시간. 전기밥솥에 2번. 현미 연기자, 알겠습니다. 백미 연기자, 그거 가시면 됩니다. 자, 요 비율을 저희가 또 정보 창고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 특별히 좋은 현미 영양밥 또 맛있게 짓는 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 오늘은 발화 현미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재료를 보통 이제 볼게요.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은 좋기는 한데 식감이 너무 거칠고 이제 드시기가 힘든데 오늘은 채소를 좀 넣어서 영양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예, 채소가 그래서 브로콜리랑 토마토가 들어가네요. 요새 건강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실파도 나중에 넣고 잡곡으로 이제 콩을 좀 불려서 준비를 했거든요. 영양밥이니까 요런 거는 약밥같이 드셔도 돼요. 이제 해놨다가 냉동에 해놓으셨다가 손님 오셨을 때 하나씩 드셔도 다른 거 많이 안 와도 영양분이 다 있으니까 저 밥을 한번 져보겠습니다. 네, 앉혀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발화 현미거든요. 발화 싹이 이렇게 난 현미고요. 불려놓으셨네요. 불려놨어요. 제가 5시간, 6시간 불린 거기 때문에 발은 못하니까요. 그다음에 요거는 현미. 뭐 찹쌀 현미를 쓰셔도 되는데 현미 넣고요. 그다음에 이런 밤, 대추 이런 것들 표고버섯 같은 건 같이 넣으셔도 이 맛있는 물이 끓으면서 여기도 흡수가 되고 그냥 으끓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리태 콩인데 이거 불려놓은 거예요. 콩도 불려놓으신 거고요. 콩도 한 3-4시간 불려야지 잘 불어서 이게 잘 익어요. 안 그러면은 막 어글어글하죠?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백미보다는 물을 30% 더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껍질만 벗긴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는데 자, 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켜가지고 밥을 짓는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더 맛도 좋고요. 그래서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으면 지금 요거는요. 제가 브로콜리하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밥을 들 때 무슨 브로콜리를 넣고 도마도를 넣고 이러냐 하는데 이런 걸 넣는 건 처음 봤어요. 이래 넣으면은 굉장히 질감도 좋고 또 이게 굉장히 영양에. 좋은 영양분이 좋잖아요. 이건 뭐예요? 요거는 도마도 껍질 벗긴 거예요. 요건 실파. 요새 실파가 또 이제 아주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넣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넣게 되면 이게 끓는 동안에 질감이 다 으끓어지니까 이건 뜸 들일 때 넣으셔서 한번 슬쩍 이렇게 섞어주시면 괜찮아요. 자. 요거 되는 동안에 이쪽에서 밥이
제가 다 미리 좀 됐어요, 했어요. 선생님. 아. 미리 좀 해놨는데. 네네, 제가. 여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견과류도 넣고 도마도 브로콜리 요거를 양념간장에 좀 비벼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데 실파는 후에 좀 뜸들여서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영양밥 맛있게 드시는 비법이. 뭐 있어요, 비법이요, 선생님? 그냥 맛있게 비법이요. 먹으면 되지 좀 않을까요? 간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간을 좀 해야 한데요. 되는데 간을 간을. 하실 때 파, 마늘 이런 거를 넣으시면 너무 향이 강해서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간장에다 깨소금, 참기름,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양파 좋잖아요. 양파 좋죠, 선생님? 송송송 다져서 넣었어요. 요걸로 비벼 드시면은 그래요, 선생님? 맛이 좋아요. 여기? 예. 아, 이게 양파 보이죠? 예. 아유, 예, 그럼 밥을 좀 감사합니다. 비벼가지고 먹어볼까요? 네. 와, 근데, 잠깐만. 자, 드시는 동안에 좀 그 맛을. 주의할 점은 아까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소째 드셨잖아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그럼요, 주의하셔야 그럼요. 됩니다. 이게 이제 현미는 지금 많이 잘 퍼졌죠. 제가 현미밥 할 때는 애들이 다 서갖고 각자 움직이는데 애들 깜짝네요. 이거 중요하네. 부드러워요? 맞아요. 부드러워요. 현미가 왜 보통 밥을 하면은 물을 잘못 맞추면 너무 꼬들꼬들해서 그렇죠. 조금 네. 식감이 너무 딱딱해서 씹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입에서 녹고 영양밥이잖아요. 예, 먹는데 여기 지금 힘이 나는 것 같고 이거 조금만 드셔도 다른 밥보다 조금만 드셔도 채소하고 동시에 드시니까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르신들 드시기에 참 좋겠어요. 네, 네. 요거 현미 또 그거 드셨죠? 네, 이거 앞에 차가 현미 차 좀 있네요. 한번 야, 드셔보세요. 현미차. 네.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차를 보리차 드시듯이 맑은 숭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 현미를 볶아서 만드시는 건데 지금 아주 갈색이 났잖아요. 요거를 물에다가 한 5-6시간 불리세요. 네. 그냥 볶으면 타버려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팬에다 넣고 그냥 볶으시면 이렇게 갈색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요거를 현미밥 할 때 5시간, 6시간 햄버 불리듯이. 조금 빼서 예. 볶으면 되겠네요. 채반에다 잠깐 물기를 좀 그렇네요. 이렇게 건조한 다음에 볶으시면 네. 볶을 때 톡톡 터져서 티밥같이도 되고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아, 숭늉이랑 뭐가 달라요? 선생님 그럼 이걸 숭늉이죠? 그대로 맑은 숭늉. 그대로 이걸 물에 우리면 되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하셔서 네. 뭐 아무데나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물을 넣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서 차처럼. 차처럼. 요렇게 그래서 차처럼. 물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렇죠. 여기 따로 드시고 또 물 넣고. 근데 제가 끓여서도 먹는데요. 끓여서 먹으면 이제 색이 맑지는 않은데 구수한 맛은 더해요. 이게 이제 누룽지 같이 다 터지니까. 선생님, 네. 차 뒷맛이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네. 아, 진짜 부럽습니다. 현미 영양밥에 현미차까지. 근데 아까 그 현미를 할 때 발화 현미를 함께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예. 발화 현미가 일반 현미보다도 더 영양가가 많나요? 아무래도 그 발화를 시키게 되면 그 싹이 틀 때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 뭐 아까 가바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필수 아미노산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현미로 바뀝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 발화 과정에서 이 현미 특유의 그런 꺼끌꺼끌한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양은 강화되고 식감은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발화 현미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네, 방청객 궁금한 질문 점을 한번 좀 볼까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정희 주부님. 아, 손을 아주 번쩍 드셨어요. 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네. 발화현미는 싹까지 같이 먹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일반적으로 쌀을 닦다 보면 이제 바락바락 씻게 되고 여러 번 그렇죠. 헹구게 예. 되는데 그 싹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걸 씻지 않고도 저희가 어허. 먹어도 괜찮은 건지. 네, 네. 교수님 그 영양 성분을 먹기 위해서 안 씻어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뭐 한번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 가볍게 2-3번 정도 씻어 주신 다음에 씻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 씻었을 때 영양분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씻으셔서 해도 영양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그 현미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현미를 드시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례자 한기호 주부입니다. 한창 식사 준비 중이었다는 주부 현미를 씻고 계시네요. 매일 한기호 주부가 먹는 주식이라는데요. 이렇게 현미밥을 챙겨 먹게 된 사연이 있다고요. 칼국수 집을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점심에 막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서 가서 막 누워있고
고된 식당 일에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반복됐다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간편한 음식을 달고 살았다는 주부. 결국 식당 일이 힘에 부칠 정도로 몸에 무리를 느끼게 됐다고요. 병원에 가니까 190에서 거진 200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라 그래가지고 혈압약도 먹는데 당뇨까지 그런다 하니까 뭐 진짜 깜짝 놀랐죠. 결국 식습관부터 고치겠다는 마음에 밀가루 음식은 멀리하고 현미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만 하면은 좀 너무 뻣뻣하니까 그 현미 찹쌀이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섞어가지고 하면은 좀 뻣뻣한 것도 덜하고. 현미밥 중심의 식이요법으로 차츰 건강이 회복되자 이젠 밖에서도 현미밥만큼은 꼭 챙겨 먹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한 번 먹을 분량대로만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놓다가 이거 하나씩을 항상 나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반찬을 먹고 이 현미밥을 먹고 있어요. 이외에도 현미밥이 질리다 싶을 즈음엔 현미로 만든 떡을 활용해 떡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는 한기호 씨. 현미떡국 맛은 어떨까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건강으로 먹는 거라 그냥 소금 간 조금 하고 그냥 계란 하나 풀어서 이렇게 그냥 떡국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먹고 있어요. 이렇게 3년간 현미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한기호 주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점심시간에 끝나도 가서 눕는 일이 없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과거 190을 웃돌던 혈당 수치도 현재 98로 정상 내 수치를 유지하게 됐고 혈압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다고요. 현미 잡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채식하시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들 하시지 마시고 건강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편안하게 가수 현미 씨는 아니었지만 현미 사랑이 대단하신데 현미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쌀 알고 먹으면 보약 네 번째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노인, 어린이, 그리고 신장 질환자는 잡곡보다는 쌀밥을 먹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약간 좀 다른데요? 예, 사실 잡곡이 물론 건강에 좋지만 그 쌀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이 씹는 능력, 저장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소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이 잡곡이 아무래도 거칠고 소화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흡수가 안 돼서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밥이 잡곡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잡곡밥보다도 그 전기밥솥이랑 냄비에 할 때 좀 밥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고슬고슬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쌀밥을 좀 조금만 해먹고 싶은데 냄비밥 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 밥이 진짜 맛있긴 맛있는데. 맛있어요. 그게 금방 진짜 한 기가 거예요. 막힌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쌀이 이제 호화될 때 온도의 변화를 많이 받거든요. 너무 얇은 데 하면은 쌀이 끓기도 전에 이제 막 타버리니까 줄이게 되잖아요. 네. 두꺼운 솥에다 하시면서 뜸을 서서히 뜸 들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좀 오래된 쌀은 식용유 기름을 이제 한 술 정도 넣으면은 냄새도 없어지고 윤기도 나고 좋아지고요. 밥 지을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면은 더 훨씬 맛있는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요리는 아까 처음부터 우리의 관심을 모았던 네. 누룽지 피자입니다. 과연 이 피자를 방청객 여러분들은 맛을 아까 보셨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예. 피자를 누룽지로 만들 수 있다. 글쎄요. 자, 재료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누룽지 피자기 때문에 네. 집에 저는 찬밥이 많이 다녀서 얇게 펴갖고 피실 때 물을 조금 넣어가면서 골고루 펴주셔야지 프라이팬에 이게 두께가 고르거든요. 네네. 원쪽에 두꺼우면은 잘 안 익고 그러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예, 이렇게 네. 잘게 찢었어요. 예, 해서 찢고 요새 감자가 이제 많이 나와요. 하지잎들에서. 그래서 감자를 좀 넣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전분이면서 비타민도 많으니까 이걸 넣어서 도우를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메슈를
감자를 내려서 으깨 놓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섞여야 되고 불어야 되니까 부드럽게 해서 우유 좀 넣으시고 여기다 소금하고 흰후추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 토핑 재료는 어떤 걸 넣으셔도 좋은데 저는 김치를 잘 좋아해서 김치를 여기다 좀 넣었는데 한국식이네요. 예. 소스 대신에 이 김치를 이 밑에 깔아줄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도우부터 좀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누룽지를 잘게 뜯었어요. 예, 누룽지를 이렇게 잘게 뜯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왜냐하면 너무 크면은 이게 부드럽게 쏟기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감자. 자, 감자 으깨 놓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우유. 우유를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다 요것도 어느 정도 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 넣으시고 후추를 만일에 넣으시고 싶으면 이건 이제 기호식품 이거 향신료이기 때문에 흰후추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건데 이제 쌀로 반죽을 하는 거죠. 이제 특허 이수록 선생님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감자하고 그다음에 이래야 되는데 좀 내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분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그냥 만들게요. 도우를 한 이후에 좀 올려놔 주시겠어요? 오늘 요거는 프라이팬에다 하시는 거예요. 오븐 없이. 아, 프라이팬에? 오븐에다 그래서 요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내비두시면 이게 흡수가 돼서 반듯하거든요. 부드러워지거든요. 누룽지와 으깬 감자로 만든 도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면 이제 이게 감자가 부드럽게 이제 응고가 되고 또 우유가 들어가서 아주 입에서 촉감이 좋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토핑을 하는 거군요. 이제 집에 있는 짜투리 채소 다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김치 넣고 넣으세요. 김치도 좀 들어갔어요. 네, 양파도 좀 넣으시고 맛있겠다. 칼라를 좀 예쁘게 해주시면은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도마도 몸에 좋은 도마도.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피자를 이렇게. 피자 치즈죠? 치즈죠. 이렇게 치즈가 마지막에 올라가야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아메리칸 치즈인데 이것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퍼지니까 좋고요. 맨 마지막에 뭐 깨도 좋고. 선생님 들깨도 좋고 등깨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제가 들깨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팬으로 올려놓고 구우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결국은 까불다가 오늘 한번 사건을 터뜨리네요. 예. 이게 보십시오. 이게 누룽지 피자인데요.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따로 오븐이 없더라도. 저는 이것도 또요. 선생님 세상에. 안 시켜놨어요. 요새 떠먹는 피자가 유행이에요. 네네네.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해서. 맞아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또 이런 피자 처음 보네요. 선생님 진짜 너무하시다. 이경희 씨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요리하실 때 뜨거운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애한테 혼내는 소리이기도 한데, 제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맛보고 싶었어요. 뜨거울 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선생님, 누룽지 맛이 나는데도 까실까실하거나 부드럽네요. 예, 고소한 맛이 나면서 바삭거리진 않아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죠. 어떠세요? 피자에서 누룽지 맛을 어떻게 봐? 태어났어. 뒤에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진짜요? 뒤에를 이렇게 노랗게 지져지거든요. 태어나서 구수한 피자는 처음 먹어보네요. 이거 이탈리아에 수출해야겠네요. 그래도 되죠. 진짜 이거 수출해야겠어요. 정말 독특한 맛입니다. 이 동양권에서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데니까 이렇게 해서. 맛은 정말 있어 보이고 저도 방송 끝나면 먹을 건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 이순혁 교수님 뒤에 있는 차트는 무슨 농산물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 농산물 표시네요. 네네. 보통 이제 유기농산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한 거를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농약 그러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이게 지금 이제 그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또 이런 표시로 이제 앞으로 그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2분의 1로 줄여서 재배한 농산물을 무농약, 저농약, 무농약 없을 무자. 저는 적게 쓰는 거. 그다음에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보통 1년, 무농약으로 1년.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에 공해받지 않고 키우는 전체 필들어서. 쌀 구입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똑소리 나는 산림 구단 주부에게 쌀겨 활용법과 쌀 보관법을 배워볼까요?
경기도 화성시.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례자 김미정 주부. 한창 아침 준비 중이었다는 주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데요.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쌀국 가루인데요. 저는 된장찌개에 자주 넣거든요. 구수한 맛이 더 나서. 우연히 쌀겨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가족들 반응이 좋아 자주 활용하게 됐다는데요. 쌀겨에는 비타민 B군과 다양한 무기질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해서 변비에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몸속 중금속과 잔류농약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쌀겨가루로 팩을 만들어 보겠다는 주부. 쌀겨와 우유, 꿀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재료를 잘 섞은 뒤 이것을 얼굴에 펴발라주면 보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하세요. 쌀겨가루 분무를 세안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쌀겨가루의 가장 큰 효과를 본 사람은 바로 요 6살 난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토피가 약간 있는데 쌀국가루로 목욕을 하면 조금 가라앉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엔 아토피로 울긋불긋했던 다리가 현재는 이렇게 가라앉아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엔 여름철 쌀 보관법입니다. 먼저 쌀벌레 퇴치법인데요. 통마늘과 고추를 망에 넣고 쌀도 깊숙이 넣어두면 된다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의 살균 작용으로 자연적으로 쌀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쌀은 가급적 소량씩 구매하고 보관 시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쌀로 밥을 지을 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쌀을 불린 후 밥을 지어주면 잡냄새가 싹 사라지고요. 밥 짓기 전 소금과 식용유를 약간 넣고 밥을 지으면 묵은 쌀로도 햅쌀밥처럼 윤기나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쌀겨 활용법부터 쌀 보관법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강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우리 민족이 쌀을 많이 자주 먹을 때 가장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쌀과 쌀 위주의 한식을 드셔서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 만들어주신 이순옥 교수님. 네, 밥은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 근원이죠. 그래서 쌀을 아주 올바른 정보로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좋은 음식을 만드시는 것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역시 이제 쌀을 딱 먹으니까 밥심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방송 예고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평균 흘리는 땀의 양은 600~700ml.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중요한데요. 때로는 땀이 질병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여름철 건강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땀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